네, 오늘의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무릎 건강 지킴이 김종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아, 네. 자, 전국에 이제 비 소식이 정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고 여기저기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비가 계속적으로 내릴 때 이제 무릎 아프신 분들은 더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되면 이 환자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데 안 그래도 이번 주 내내 무릎 아프셔서 오신 환자분들이 좀 꽤 있어요. 네. 괜찮으셨다가도 안 오시다가도 갑자기 또 오시기도 하고 맞아요. 또 이제 새롭게 오신 신환분들도 계시는데 이 장마철이 되면 이제 기압이 변합니다. 네. 보통 우리 몸과 이 바깥의 기압은 평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맞춰서져 있는데 이 장마철이 되면 이제 바깥의 공기가 이제 저기압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기압이 이제 차이가 되니까 그 내부에 여기는 이제 팽창을 하려고 그래요, 관절 쪽은. 그러니까 그 팽창을 하다 보니까 이 주위에 있는 신경이라든지 혈관들이 자극이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죠. 네. 그래서 장마철에는 또 환자분들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무릎 관절염 있는 분들은 이런 장마철 정말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관절염이 있게 되면 어르신들은 뭐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거동이 힘들잖아요. 일단은 이제 네. 아프시니까. 맞아요. 네, 관절염에서 가장 이제 힘들어하시는 게 통증이죠. 통증. 네, 그러니까 아프니까 이제 병원을 찾게 되는데 그쵸. 관절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데 이 사진 보시면 화면에서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 뼈와 뼈 사이에 동그라미 친 부분 지금 빈 공간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저기에 이제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이 있어요. 말랑말랑한 연골. 예, 연골이 있죠. 예.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정도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제 닳아 없어져 버리고 저기 이제 다 붙어버리죠. 붙게 되면 이 마지막 사진 보면 그 MRI 사진인데 네네. 이 뼈와 뼈끼리 이렇게 붙다 보니까 이 뼈에 멍이 들어서 하얗게 된 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디딜 때마다 엄청 아프죠. 그러니까 이제 삶의 질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증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무릎 관절염이 있나? 라고 좀 의심해 볼 만한 증상들도 좀 알려주시죠.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거는 통증이라는 건데 무릎에 통증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 오게 되지만 네. 조금 이제 놓칠 수 있는 증상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환자분들 진료를 보면 이게 내가 무릎이 진짜 이게 무릎에서 문제인 건가? 관절염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건가? 그거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이제 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이건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이제 오금 쪽이 아파하세요. 오금. 네, 뒤에. 그러니까 오금이 어디냐면 무릎 뒤에 이제 들어간 부분. 네네. 그 부분을 아파하시는데 거기 아파했을 때 병원을 찾아가면 실제로는 이게 신경에 의한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에 의한 손상으로 생각을 해서 허리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사실은 이제 무릎의 연골이 이게 앞이랑 뒤가 있는데 뒤쪽 후각부에 연골 손상이 잘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뒤쪽이 이제 오래 걸으면 땡기는 거, 오금이 땡기는 증상. 그리고 약간 그쪽에 이제 좀 물혹 같은 게 생기면 부풀어 오르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무릎 뒤쪽이 아프다 그러면 관절염을 의심을 꼭 해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붓는 거. 무릎이 붓는 건데,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부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쵸. 이 관절에 물이 차서 붓는 거거든요. 안쪽에. 예, 그럼요. 예. 예, 무릎 관절이라는 것들이 캡슐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안에 연골이 손상이 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이게 물이 생깁니다. 실제로 뽑아 보면 사진에서 보면 꽤 많이 물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요? 예, 그래서 부었다 그러면 또 이 관절염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다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이것도 좀 놓치기 쉬운데 힘이 빠지는 거.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쿠션 역할도 하지만 이게 좀 잡아주는 안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연골이 손상이 되면 뼈끼리 직접 닿으니까 이게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걷다가 갑자기 이렇게 픽 하고 힘이 싹 빠지는 느낌이 난다든지 특히 이제 계단을 내려올 때 한번 주저앉는 느낌 나는 거. 네네. 그리고 또 이게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힘을 잘 못 받아요. 이것도 이제 관절염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휜다리, 다리 모양이 바뀌는 거. 요거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서서히 나타나는 문제긴 하지만 내가 원래 오다리가 있더라도 그 오다리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나 원래 오다리인데 왜 그러냐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가 원래 있는 오다리보다 더 심해진 거죠. 관절염이 심해져서 다리 모양 변형까지 생기는 거. 이럴 때는 관절염은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금 쪽에 통증이 느껴지시거나 붓기가 있고 힘 빠지거나 또 저림, 휜 다리 증상이 있다면 대충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셔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릎 관절염이 있다라고 좀 진단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가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초기에는 우리가 이제 관절염의 어떤 단계를 좀 확인을 하게 되겠고, 확인을 하면서 뭐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그것도 좀 아니면 이제 주사 치료, 연골 주사라는 이런 걸 맞으면서 관리를 해보는데, 이래도 이제 통증이 좋아지지 않다거나 이제 관절염이 좀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MRI라든지 이런 검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연골의 손상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네.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좀 내 무릎을 좀 살릴 수 있다, 연골을 좀 재생을 시킨다라든지 좀 복원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줄기세포라든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제 어쨌든 봉합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방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사진과 같이 엑스레이 사진 보면 뼈와 뼈 사이가 완전히 이렇게 붙어버리면 관절염, 저게 이제 말기가 된 거거든요. 이제 말기는 아무리 내가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치료를 해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인공관절, 그러니까 관절을 새롭게 넣어주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릎 관절염의 이제 치료 단계별 치료법 살펴봤고, 가장 마지막에 인공관절이 이제 해볼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맞죠. 치료법이겠네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무릎 인공관절 치료에 대해서도 좀 최근 들어서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인공관절 수술은 이제 그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는, 그거를 선택받은, 그 치료를 선택받은 환자분들에게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 정형외과 수술 중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치료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관절이 다 닳거나 그러면 척추 같은 경우에도 척추관 협착증이 굉장히 심해지고, 또 다른 관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심해져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 인공관절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새롭게 또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이 마모된 연골 부위를 다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네. 제거를 하고 이 금속 치아물을 넣는 거. 마치 우리 치아 치료를 하다 보면 이 썩은 부위를 다 긁어내고 거기다가 금리라는 걸 씌워가지고 새롭게 맞아요. 쓸 수 있게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공관절도 그런 의미로 이제 손상된 부위가 완전히 다 끝났다, 내 무릎을 살릴 수 없을 때 이제 금속 치아물을 넣는 게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절염 치료의 최종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인공관절 수술을 좀 피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도 좀 끝까지 참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그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침습적인 그런 게 있죠. 일단 이 관절을 이렇게 열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다는 그거, 그리고 이제 주위에서 봐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보면 이만큼 열고 이제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연 다음에 거기 안에다가 이 손상된 그 연골 부위를 이제 뼈를 돌돌돌 깎아버려 가지고 이게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냥 상상만으로도 되게 좀 부담이 되는 네.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하나가 있겠고. 큰 수술 같아서. 그렇죠. 예. 큰 수술 같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하고 나서 이제 좀 오히려 더 수술하기 전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한 것 자체만으로 통증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기능적인 회복이 좀 더딘 거예요. 더디다 보니까 재활도 느리고 구부러지는 것도 좀 잘 안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이제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 게 아니니까 사실은 이제 그 금속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무거운 느낌이라든지 자연스러운 느낌이 좀 덜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좀 환자분들이나 이렇게 좀 보호자분들이나 좀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인공관절 수술이 한 50년 전부터 이렇게 쭉 해오면서 많은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차별화된 수술을 할 수 있고, 또 어쨌든 통증이라든지 재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또 이따 말씀드릴 우리가 이제 얘기할 이제 인공관절 중에서도 채소절개 수술법 같은 경우들,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고, 또 오늘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미국에 이제 단기 연수를 갔다 왔는데, 네. 그 최신 그 글로벌한 어떤 이 인공관절 수술의 변화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많이 접목이 되고 그런 것도 알려드리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된 선입견과 오해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김종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닌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서 꼭 치료를 해야 하는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무릎 관절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볼게요. 40대 여성분이십니다. 주부라고 하셨고 장시간 구부리고 있다가 펴면 무릎 뒤쪽이 아픕니다. 라고 하셨어요. 쪼그려 앉을 때도 통증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직 치료를 받진 않으신 것 같은데 치료가 좀 필요한 상태실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오금 쪽 통증인 맞아요. 건데요. 예. 이런 분들은 실제로 뒤쪽이 아플 때 무릎이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무릎 자체가 뭐 앞쪽이 아프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뒤에가 땡기니까 이게 무릎에서 시작되는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통증인가 생각을 하는데 이 연골이라는 게 이게 3차원적으로 보면 앞쪽, 그다음에 이 안쪽이나 바깥쪽, 뒤로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데 네네. 그 뒤쪽 후각부 손상이 굉장히 잘 되죠. 거기가 급성적으로 파열될 때는 이 뭐 버스에서 내리다가 딱 디딜 때도 갑자기 아파서 주저앉거나 그 후각부가 땡겨서 그런 부분들이 있죠. 특히나 이제 쭈그리고 앉을 때는 이 연골 관절면이 그 후각부를 굉장히 눌러버려요. 눌러버리니까 이제 그쪽이 되게 자극이 되는 거죠. 손상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후각부 손상은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좀 빨리 이제 연골 손상이 진행돼서 또 관절염도 되게 좀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 좀 검사를 해서 그걸 확인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또 전화로 접수된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60대 여성분이십니다. 식당 일 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아침마다 무릎이 퉁퉁 붓고 걷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비가 오면 더 심하고 무릎에 자주 물이 차서 주사로 이제 뽑고 계시다고 해요. 이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네. 이제 제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처가 생기면 진물이 나잖아요. 진물이 났는데 그 진물을 계속 닦아내봐야 소용이 없고 이 상처가 다 나야 우리가 진물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무릎도 이제 무릎의 연골도 이 손상이 되면 이 손상된 부위에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그걸 뭐 염증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물이 생기거든요. 이 물이 생기는데 이 무릎 관절은 이렇게 캡슐이라 그래서 이렇게 관절낭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손상된 연골이 계속 자극이 되니까 이제 물이 계속 이제 차올라가요. 맞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괜찮은데 오후나 그치 아침에도 붓다 그러지만 오후나 저녁에 더 심하실 거예요. 계속 물이 생겨. 네, 그럼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물을 뽑으면 당장은 좋아지는데 또 생기겠죠.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니까 이제 또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겠고 특히나 이제 비 오면 더 심해지는 게 이래 이제 저기압 아까 저기압 말씀드렸는데 비가 오는 날은 이 대기에 저기압이 형성돼 있고 이 습기가 많기 때문에 이 증발이 잘 안 되려 그래요. 관절 내에서 이렇게 물을 함유를 계속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계속 물이 차고 이러다 보면은 또 그 안에 균이 들어가서 화농성 관절염이라든지 조금 더 나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빨리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을 빼는 게 아니라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단계다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시고요. 지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제 50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 수술의 트렌드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요. 네, 이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차별화된 우리가 치료들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인공관절 채소절개 수술이라는 건데 이 절개를 최대한 작게 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작게 한다는 거를 보시면 이 상처만 피부 절개만 작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안에 있는 연부 조직까지 근육이라든지 힘줄 이런 것들 이제 작게 보고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뼈를 깎아서 인공관절을 넣는 수술인데 이렇게 작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얻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통증이 적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재활이 빠르기 때문에 이 수술 후에 환자분들의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빨리 되고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는 게 인공관절 채소절개법인데, 이 작게 한다는 기준이 좀 주관적이긴 합니다. 네. 이 주관적인 거를 이제 좀 더 진정한 의미의 이제 채소절개로 이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요만큼 할 거를 요만큼 하고 요만큼 게 아니라 이 해부학적인 기준으로 정해줘서 딱 무릎 안에서 끝낼 수 있게 돼야 이 손가락 한 마디로 될 수가 있는데, 보통 여기 모형을 보시면요, 보통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이 꺾어지는 부분, 이 뚜껑뼈가 여기 있는데 네. 만져보시면 우리가 여기 만져보니 꺾어지는 부위가 하나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 부위가 바로 여기 슬개골의 바로 윗부분입니다. 여기서 보통 한 손가락 4개 정도 해가지고 이 허벅지부터 절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앞에 정강에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여기 아래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절개가 이루어지면 손가락 한 뼘 정도가 되는데, 이 채소절개법 진정으로 우리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이 뚜껑뼈에서 끝나고 여기 아래 위에서 끝나니까 이 무릎 안에서 끝나는, 그러니까 완전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그런 절개로 할 수 있는 게 인공관절 채소절개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수술 부위가 환자들마다 어떻게 좀 차이가 있었는지 한번 비교하는 사진이 있어서요. 보고 갈게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정도 작게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더 추후 드리기 전에 조금 더 비교하는 사진이 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이제 비교가 조금 더 명확하게 되기 위해서 한쪽은 이제 이미 다른 데에서 다른 일반적인 방식으로 수술을 한 분, 그리고 네. 이제 반대쪽은 아닌 걸 좀 비교해서 가져왔는데, 그 왼쪽 사진 보면 6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이 사진에서 그 환자분의 왼쪽, 어떻게 환자분한테는 오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은 한 4, 5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저만큼 절개를 하고 수술을 네. 하신 거고, 그다음에 그 사진에서 오른쪽은 이제 채소절개법을 한 거. 그러니까 원래보다 한 반밖에 안 되는 거 그러네요. 확인할 수 있겠고, 가운데 사진은 이제 72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그 마찬가지로 화면에서 왼쪽은 이제 한 3, 4년 전에 타 병원에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제 수술을 한 거고, 보시면 이게 실밥 자국이 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실부로 이제 꼬맨 건데, 저거는 또 그 실밥 자국 부에 좀 자극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대 화면에서 이제 오른쪽에 무릎 보시면 이제 채소절개법으로 한 건데, 작기도 하지만 이제 실밥 자국이 없이 그러네요. 그렇게 했는데, 실밥 자국 없이 이제 피부 접착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 자국도 뭐 당연히 이제 좀 적지만 또 미용적인 효과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 건데 이제 부인할 수가 없고, 마지막 사진은 이제 79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네. 그 남자 환자분은 이제 채소절개법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골격이 더 크실 것 같아요. 예, 뼈도 훨씬 굵고 네. 관절 자체가 타이트한, 되게 좁고, 그래서 예, 보시면 그 절개가 엄청, 그 보시면 이제 화면에서 보면 이 오른쪽이 가장 크시고. 예, 그 딴 데서 이제 한 거, 그 일반적인 방식으로 엄청 길게 네. 한 건데, 이제 채소절개법을 저렇게 작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공간 활용성을 높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채소절개를, 그러니까 최대한 작게 할 수 있는 방식을 하게 되면 이제 효율적으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릎 인공관절 이제 최소절개법과 기존의 수술 치료법을 조금 비교를 해봤고요. 아무래도 활짝 열어서 하는 것보다는 작게 열기 때문에 수술 자체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고난도 치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그냥 조금 더 경험이 좀 많이 쌓여야지 의사 입장에서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쵸. 있는데, 작게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작게 한 거에 대한 어떤 합병증, 피부나 여러 가지 연부 조직의 합병증도 당연히 줄여드려야 되겠고, 네. 또 정확하게 하는 게 좀 중요하겠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모바일 윈도우라 그래서 이 보여줄 수 있는 공간만 요령 있게 이게 빨리빨리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경험과 여러 가지 이제 임상적인 어떤 결과 같은 것들을 본인들이 좀 알고 할 수 있는 게 좀 있는 게 좀 필요한 게 있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저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기구 같은 거를 따로 만들었어요. 기존의 기구 외에. 기구 외에 이제 예. 특별하게 공간 활용성을 위해서 이제 변형을 시켰다 아. 보시면 되겠고, 이 변형시킨 기구들을 특별하게 이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보면 이제 좀 아까 말한 남자분들이라든지 조금 더 살이 있으신 분들은 좀 어려운데 쉽게 좀 할 수 있게, 개인적으로는 저걸 특허를 받아서 제가 좀 사용을 하고 네네. 있죠. 그리고 지금도 지금 몇 개 제가 좀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실제로 이 수술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본인의 어떤 그렇죠. 그 네. 술기와 적합한 특수 기구들도 제작을 하고 계시다고 설명해 주셨고, 또 무릎 관절도 그렇지만 환자들마다 모든 게 진짜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남자분들은 좀 골격도 클 것 같고, 근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맞춤형을 쓰게 되면 훨씬 더 환자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인공관절 수술에 이제 최신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로봇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 뭐 AR을 이용한 인공관절도 있고, 센서를 이용한 인공관절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채소절개술이랑 같이 하고 있는 최신 기술이 이제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이죠. 맞춤형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뼈 모양을 미리 3D CT를 찍어서 그거를 깎을 수 있는 기구를 3D 프린팅을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설계를 해서 맞춰서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채소절개 수술이랑 같이 이제 접목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기구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열어야 되는 그런 좀 한계점이 있거든요. 네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보면 이 인공관절 할 때 수술해서 들어간 측정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자를 수 있는 저 기구만 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니까 네. 정확도도 높아지게 되고 시간도 절약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술도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채소절개 인공관절 수술법과 이 환자 맞춤 인공관절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최소절개 수술법,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어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약간 이제 트렌드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오늘 이제 부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뭐 여기 이제 건강매거진 자주 나와서 얘기하지만,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제일 큰 정형외과 병원에 이제 연수를 잠깐 갔다 왔었는데, 그 병원 자체는 이제 뭐 하루에 인공관절 수술을 재수술 포함해서 한 100개 정도 하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부유하신 분들도 많이 와서 치료하는 곳인데, 네. 그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하나가 또 채소절개 수술이더라고요. 채소절개 수술이 또 한 10년, 15년 전부터 나오긴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접근하거나 수술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이 인기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지게 돼 있고, 되게 최근에는 로봇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들어오게 됐지만, 이게 로봇 수술 같은 것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이런 걸 좀 극복해 보자 하는 그런 모임, 움직임 같은 것들이 이제 또 다시 좀 생겨나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가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공감대가 또 관심을 또 같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저 그룹에서는 스타 어프로치라고 해서 어떤 일종의 어떤 어프로치가 이제 수술하는 접근법이거든요. 그걸 작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어떤 회의도 하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모임을 만들고 있는데, 저도 네.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고, 실제로 제가 이제 이런 수술법 자체는 우리가 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은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또 지금 지원이 국가 지원사로 선정이 돼가지고 5월 달부터 해가지고 교육기관으로 또 하고도 있으니까, 어떤 전반적인 관심이라든지 이런 게 다시 높아지면서 네.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육도 또 하고 계시다고 설명을 들어봤고요.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저희 알아보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면 사실 당장 걷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보통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해서 걸으려고 한다면 환자분들이 그거를 좀 따라줘야 되는데, 네. 이 문제가 뭐냐면 의사들은 좀 빨리빨리 걸으라 그러는데 환자분은 아프니까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인공관절 수술과 그다음에 채소절개법을 비교했을 때, 네. 일단은 절개부터가 일단 반밖에 안 되니까 그쵸. 당연히 통증도 또 당연히 적게 되겠고, 또 출혈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 출혈량이 적으니까 이제 수혈을 할 이유가 없고, 그러고 이제 통증이 적으니까 사실은 마취 정도 깨면 어느 정도 걷게 우리가 좀 해서 재활을 빠르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활도 당일 재활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좀 인공관절 수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설명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재활 치료가 이렇게 바로 시작되는 것도 조금 이제 환자 입장에서 좀 놀라실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첫날 정도에 이제 수술하고 다음날 정도 해서 이제 바로 보행을 저희가 좀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한 2일차 정도 되면 무릎 각도 구부리는 거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한 60도 정도 구부리고, 한 3일차 정도 되면 한 90도 정도.
그리고 한 4일차 되면 한 120도 정도 되게 되고, 그다음에 5일차 정도면 자전거를 타면서 이제 재활을 빨리 올려보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과정 속에서 환자분들이 잘 따라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서 못 따라오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게 계획을 세워놔도. 근데 이제 조금 더 채소절개라든지 연부조직 손상을 줄여서 수술을 해놓으면 환자분들이 이런 전반적인 프로토콜을 잘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공관절 최소 절개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다양한 무릎관절염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이 무릎 질환과 관련해서도 좋고요.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도 좋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아버님 연세 어떻게 되세요? 86인데요. 네, 80대시고 지금 이제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디가 불편하시죠? 제가요, 젊었을 때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네네. 무릎, 다리가 지금 마비가 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그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텔레비에 안선생님이 나오실걸래, 박사님이 나오실걸래 내가 문의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좀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오. 그 무릎이 불편하신 건가요? 네, 다리가 아파서 오른쪽 무릎이 아프신 건가요? 양쪽이 다 아픈데야 예. 다리를 서질 못해요. 다리를요? 예, 이 걸어 다니는 것도 안 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 언제부터 그렇게 불편하셨어요? 상당히 한 2년 됐습니다. 그 병원에는 안 가보셨나요? 지금 재활 받고 있어요. 있는데 네. 다리가 힘이 못 채우는데. 그게 이제 그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랑 이런 거를 좀 찍어 보셨을 거잖아요. 치고 보았는데 수술이 안 되는 한게는 수술은 일전 끝나버리고 병원 가는 데마다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으신 건가요? 아니면 못 한다고 보지기만 주고만 해요. 이 관절염을 진단을 받으신 건가요?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을 좀 받으셨는지 어떤 병명을 얘기는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병원에 간 게는 그 소리 한 게네 네. 보지기만 주고만 돼요. 그래서 그만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도요. 이렇게 이제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정도가 있고 수술을 해야 되는 기준도 우리가 보면 1기, 2기, 3기, 4기라 그러는데 이 4기까지가 되면 우리가 인공관절을 권유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4기 중에서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4기 중에서는 측정이 안 될 뿐이지 더 심한 관절염이 엄청 많아요. 특히나 젊었을 때나 이렇게부터 통증이 있고 그런 거면 이 화농성 관절염이라든지 어떤 그런 변화들 아니면 다른 혈액학적인 변화들에 의해서 관절이 망가지는 좀 특수한 질환들 그런 것들 때문에 보고 아마 대학병원이라든지 굉장히 좀 큰 병원에 의뢰를 한 것 같은데 일단은 그 관절염이라는 거는 내가 좀 걸을 수 있게 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 정밀 검사 같은 거 MRI라든지 좀 그런 검사를 좀 통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하고 수술적 치료가 할 수 있으면 지금 너무 불편하신데 해가지고 좀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어느 병원이든 조금이라도 상급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무릎 전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찾아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 꼼꼼하게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문자로 사연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요.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볼게요. 70대 남성분이십니다. 퇴행성 관절염 말기로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하셨고 전치환술과 부분치환술 중에서 어떤 걸 할지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요거는 이렇게만 보고서는 참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서진 씨도 잘 알고 계시. 이게 이제 특정 그 적응증이 돼야지 우리가 봐야 되고 엑스레이라든지 MRI라든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명확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되긴 하는데 이 부분치환술과 이 전치환술을 하려고 했을 때 의학적인 기준은 정말로 이 부분만 손상이 됐을 때 거기만 치료를 해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 네. 근데 그 부분이 아니라 이 관절의 다른 면, 이 한쪽뿐만 아니라 이 앞쪽이라든지 아니면 뒤쪽 요런 데가 손상이 됐는데 이 부분치환술을 하게 되면 그게 오래 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연골뿐만 아니라 부분치환술은 기능적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뭐 무릎 안에 있는 십자인대라든지 인대 손상도 별로 없을 때 해줘야 효과가 좀 있어요. 게다가 또 이제 나이가 이제 70세가 넘으셨으니까 이 골다공증이 있을 수 있는데 골다공증이 있는 무릎에도 부분치환술은 좀 위험합니다. 하고 나서 좀 뼈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이 부분치환술은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환자들 만족도도 좋고 또 내 자연스러운 무릎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인공관절보다 한 3분의 1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그 적응증이라든지 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안 되면 저는 전치환술을 하는 거를 이제 권유를 드리고 네. 그 부분들을 염두를 해줘서 이 치료받으신 진료받으신 선생님과 상의를 한번 다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해 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꼭 방송 도중에 지금 전화 주셔야 되고요.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 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의 환경입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분은 7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통증은 한 15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아파하셨는데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5년 전에 양쪽에다가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좀 하신 거죠. 줄기세포 수술을 했는데 이제 계속 통증이 있어서 내원하셨고, 실제로 엑스레이를 보면요, 보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허벅지 뼈랑 이 정강이 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면 관절염이 이제 거의 말기, 소위 말하는 4기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진행되셨네요. 네, 그러니까 줄기세포 치료를 하면 좋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저도 많이 하긴 하지만 이 뼈가 완전히 붙어버려 가지고 이 4기가 됐을 때는 소용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해가지고 환자분들이 오히려 더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수술을 몇 번씩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 수술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채소절개 수술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듣고 이제 내원을 하셨습니다. 네. 자, 다음 사진 볼게요. 자, 그래서 네, MRI 사진. 그렇죠. MRI 사진을 보니까 역시나 이 뼈와 뼈 사이에 화살표를 보시면 이제 공간이 하나도 없어서 하얀색 이 물이 채워진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뼈끼리 부딪히니까 이렇게 하얘지고 뼈에 이게 멍이 들었다 그러거든요. 이럴 때 되면 이제 디딜 때마다 엄청 아파요. 계단 디디거나 뭐 할 때도 그냥 주저앉을 정도로 아파서 많이 통증이 심한 상태로 이제 오신 분이시고, 네. 그래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네.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서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을 하고 이제 채소절개법을 이제 한 거죠. 이게 수술 후의 모습인가요? 네, 그렇죠.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보시면 이렇게 엑스레이상 하얗게 보입니다. 이 인공관절이 들어가서 이렇게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채소절개법을 했으니까 이제 절개 길이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게 잘 보시면 이게 이제 5cm잖아요. 이게 3cm고 이게 8cm 정도 절개를 해서, 이분이 78세시긴 하지만 키가 한 170 정도 되세요. 나는 좀 키 건장하긴 크시네요. 하셨고, 네. 8cm 정도에 했고, 네. 보통 채소절개를 하게 되면 사람마다 당연히 해부학적 기준에 의해서 장애되니까 다르지만 한 7에서 한 10cm 정도. 남자분들은 10cm 가게 되고 작으신 분들은 한 7cm 정도 하게 되고, 또 수술을 하고 나서 이 전체적으로 서는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다리가 일자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인공관절 하게 되면 오다리나 이런 휜 다리가 있으면 딱 펴서 이렇게 우리가 수술을 다 하니까 교정이 되는. 예, 교정이 되죠. 예. 예.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78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도 정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셨는지 확인하는 영상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왼쪽은 2주, 네. 오른쪽은 3주. 보통은 이제 실밥 뽑을 때까지 급성 재활기가 보통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실밥을 뽑는 게 수술하고 한 2주째 되는 거고, 그리고 양쪽을 하게 되니까 한 일주일 간격으로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퇴원할 때 찍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 5cm에서 3cm 절개를 좀 작게 해서 저희가 이제 수술을 했고, 네. 예, 그렇게 되고 병실에서 이제 했는데 이제 이 양반 다리 정도까지 될 수 있는 거, 네. 유연하게 좀 되는데, 이 뭐 양반 다리까지 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하거든요. 네. 좀 약간 살이 좀 있으시거나, 남자분들은 뭐 요렇게까지는 부드럽게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도 연습도 많이 하시고 전반적으로 이제 슬림하시니까 좀 그렇고, 네. 또 이제 계단 오르는 훈련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수월하게 잘 해주셨죠. 하고 본인 열심히 굉장히 많이 공부도 많이 하셨던 분이셔가지고 네. 잘하시고, 뛰는 것도 이렇게 수월하게 좀 2주 정도 됐는데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보면 자전거도 이렇게 타라 그러면 타고, 그러니까 재활을 잘 따라오는 거죠. 하라 그래도 이제 만약에 아프고 그걸 못 따라오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채소절개 수술에 좀 장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68세 여성분이시고. 네, 이분은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신데, 멀리서 오셨어요. 멀리서 오셨는데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시간을 못 냈던 굉장히 상황이고, 이제 통증이 이제 굉장히 이제 아팠어요. 10년 전부터 이제 통증이 있었는데 못 하고,
이제 빨리 또 복귀를 해야 되니까 이제 회복 과정에 대해서 이제 염려가 되게 큰 거죠. 빨리 네. 또 식당을 운영하러 빨리 제주도 가셔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또 인공관절을 좀 빠른 회복을 원하는 그런 채소절 개수를 저희가 이제 했고요. 엑스레이를 이제 보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관절염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저희 병원도 그렇지만 인공지능으로 엑스레이를 이제 분석을 합니다. 분석하게 되면서 관절염이 자동스럽게 인공지능 4기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겠고 네. 중요한 거는 이 안쪽 위주로 이게 붙어 있어요. 안쪽 위주로. 그러니까 이제 다리가 오다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예. 다리가 굉장히 많이 흰 것을 볼 수 있겠죠. 보시면 아예 손이. 예, 측정 방식은 이제 골반의 중심에서 발목이 좀 선을 긋고 내려그으면 이 가운데와 이제 밖으로 빠져버렸잖아요. 많이 빠졌네요. 예, 그 오다리 각도도 사실은 인공지능 엑스레이 판독 프로그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우리가 측정을 했더니 오다리 각도 한 15도, 한 20도 정도. 빨리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많이 휘면요 위험해요. 그래서 빨리 좀 수술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소절개 인공관절을 했고요. 보시면 수술할 때 찍었을 때 확인했을 때 한 7.5cm 정도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 수술하고 인공관절 들어가고 다리가 이렇게 일자로 쭉 펼친 걸. 완전 교정이 되셨네요. 네, 근데 다리가 그 오다리가 심했는데 네. 일자로 좀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만족도가 굉장히 좋고 이제 보행이라든지 걸음걸이가 이제 빨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수술 한 4주 됐는데 퇴원하시고 이제 외래를 이제 오셔서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다리를 든다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수월하고 유연하게 잘 하시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허벅지 위쪽을 앉으니까 그 근육이라든지 연부 조직들이 이제 보존이 돼 있으니까 이 대퇴사두근의 힘이 되게 좀 잘 붙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다리 이제 각도라든지 조금 더 우리가 구부리라 그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라 그러면 아까 양반 다리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또 할 수 있는 정도 네.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절개 길이도 한 4주 지나서 확인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한 7cm 정도에서 예, 이게 좀 처음에 좀 부어 있어서 더 길어 보이는데 한 4주에서 한 2달 지나면 더 작아져 있어요. 예, 그 만족도가 네. 더 좋은 게 좀 있습니다. 맞아요. 흉터도 중요하죠, 여자분들은. 예, 좋습니다. 68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김종건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치료가 가능한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0세 여성분이시네요. 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채소절개라 그러면 좀 우리가 관절염 중에서도 좀 간단한 수술 위주로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좀 심한 경우에서도 채소절개로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케이스들인데 네. 이 80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이 붙었죠. 그러니까 관절염 사기고 그러니까 이때 통증이 심하면 우리가 이제 인공관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분이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대퇴골, 이 허벅지뼈가 굉장히 많이 휘어 있어요. 바깥쪽으로 많이. 예, 이게 활처럼 휘어 있다 그러는데 네. 이게 지금 보면 각도가 이 중심에서부터 이 뻗어나가는 각도가 지금 19도가 나오거든요. 네. 19도가 나오면 안 되고 보통은 6도에서 많아야 한 9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심하게 빠진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수술 방법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게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을 통해서 채소절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케이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네. 거.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우리가 CT를 찍어서 이 뼈 모양을 전체적으로 3D로 이제 구현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이 얼마나 잘라야 될지 그리고 크기 그리고 맞춰야 되는 이 인공관절 수술 절삭 기구들을 미리 3D 프린팅을 해가지고 수술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사이즈까지 다 나오고 수술 전에 미리 이게 다 준비가 됩니다. 수술할 때 이 큰 기구들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이 절개가 훨씬 더 작은 상태에서도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수술을 이렇게 시행해서 이제 인공관절이 이제 들어갔고 보시면 이 흰 건 유지가 돼 있잖아요, 그죠? 흰 건 유지가 돼 있는데 인공관절이 들어가면서 정렬이 딱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네. 절개 길이는 그냥 8cm에서 네, 끝날 거. 보통 이런 수술하게 되면 더 큰 기구들이 들어가야 돼서 더 많이 열어야 돼요. 네, 보통 위에서 위까지 열어야 되고 그렇죠. 어려운 케이스인데도 수월하게 작게 할 수 있었다.
라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 네. 또 한 5주 정도 왔는데도 절개 길이 잘 유지돼 있으면서 구부리거나 양반 다리 정도까지 될 수 있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계속해서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 보여주실까요? 네, 이분도 이제 67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이분도 좀 굉장히 심했던 분이시죠. 이제 10년 전부터 있고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다리가 좀 많이 휘어졌어요. 휘었고 이분이 또 어디야? 이분도 이제 전주에서 오셨는데 네. 병원에서 이제 하기 너무 힘들다는 수술로 해가지고 의뢰가 돼서 오셨는데 특징적인 거는 이제 붙어 있는 것도 붙어 있지만 이 뚜껑뼈 슬개골이 이 건측에 비해서 이쪽은 얘는 유지되어 있는 게 맞는 사진이거든요. 네. 빠져버려 있는 아, 거죠. 바깥쪽으로? 네, 관절염이 네. 심한데 이분이 다리가 X자예요. X자라 보니까 이렇게 휘어 있는 거예요. 네, 이 휘어 있으면 슬개골이 빠지려 그래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쭉 휘면서 슬개골이 밖으로 빠져 있는 상태로까지 이제 오신 거니까 이제 많이 심하고 다리 모양도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20도 정도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것도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로 미리 우리가 절삭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맞춰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수술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절개는 최대한 작게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했더니 이분이 한 7.5cm 정도의 수술이 마무리될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끝났더니 인공관절 잘 들어간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빠졌던 슬개골이 아까 빠져 있는 게 위로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네, 들어가 원래 있는 자기 위치로. 그렇죠. 들어가 네. 있었던 거. 그리고 정렬도 X자가 이렇게 심했는데.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네, 심했는데 일자다리로 되고 딱 그 보기에도 그냥 딱 예쁘게 돼 있고 마지막에 해도 작은 절개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네. 케이스입니다. 치료가 좀 시급해 보였던 그런 67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였는데요. 아주 예후가 좋았던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72세 남성분의 사례네요. 네, 남자분 어렵다고 했는데 이분도 굉장히 더 어려웠던 상황이 뭐냐면 관절염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다리가. 무릎이. 예. 네. 그리고 구부러지는 것도 제한적으로. 아. 30도에서 한 90도. 그러니까 구축이라 그래요. 안 펴지는 거고. 예. 그리고 구부러지는 것도 안 되고 또 이분이 엄청 커요. 키가 182에 몸무게가 한 92kg. 그러니까 채소절개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예. 이 환자분 보시면 이 반대쪽을 예전에 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쪽을 수술받으러 오신 거죠. 네. 붙어버린 거, 붙어있네요. 이제 관절염 4기. 그래서 인공관절을 해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어쨌든 채소절개로 수술을 시행을 했고 네. 3D CT를 찍어서 환자 맞춤 인공관절을 준비를 해서 했습니다. 수술을 했고 그랬더니 이제 인공관절이 들어갔죠.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면 하얗게 되고 또 수술은 성공적으로 일단은 엑스레이 자체는 잘 끝났고 네. 또 다리 정렬도 일자로 다 맞춰졌죠. 수술 전 여기 혔는데 이제 절개 길이가 보시면 이제 수술 후에 확인했는데 예전에. 아까 보면 예전에 한 거는 이제 이 정도. 그죠? 여기는 8.5cm로. 예. 남자분 치고 8.5cm인데 키가 180이면 성공적으로 그러네요. 무리 없이 잘 네. 끝났고 다리도 다 펴졌어요. 수술하고. 다 펴지고 이제 구부려져서 잘 되지만 이제 구부렸을 때는 또 절개 길이가 확연히 비교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잘 끝났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인공관절 수술도 치료의 적기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치료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요.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파서든 뭐든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좀 미루게 되면 네. 그거에는 또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네. 가장 많이 미루려는 원인이 뭐 수명 걱정을 많이 해서 하게 되는데 어쨌든 미루게 되면 뼈에 변형이 많이 오게 되죠. 같은 사기예요. 같은 사기. 같은 무릎입니다. 네네. 네, 같은 환자의 무릎이고 이쪽도 사기라서 붙었는데 이쪽이 더 큰 특징이 붙으면서 아랫뼈가 무너져 내렸죠. 그러니까 CT를 찍어 보니까 이 뼈가 여기 홀라당 없는 거예요. 네, 오다리도 더 심해져 있고. 그렇죠. 네, 어차피 둘 다 인공관절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어떤 수술이 시행이 됐느냐. 네. 좀 덜 심한 쪽은 일반적인 인공관절이 들어갔는데 네. 이게 되게 뼈가 무너진 쪽은 뼈를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없는 뼈를 이런 이 금속 치암물 부가적인 치암물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걸 보강하기 위해서 이 긴 주대가 들어가야 돼요. 엄청 크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기구 자체는 어쨌든 커요. 그러다 보니까 절개도 당연히 길어져야 되고 네. 또 아까 둔탁하니까 관절 운동 범위도 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무겁겠죠. 당연히 절개 들어가니까. 네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이거예요. 인공관절 수명이 오히려 저게 더 짧아요. 아. 그러니까 나는 좀 더 버텨서 오래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수명에 대한 오해도 이따 얘기해 드리겠지만 이 더 빨리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들. 네. 네, 그렇게 좀 있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도 할 수 있을 때, 가능할 때 해야 되지 이것도 무조건 미룬다고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수면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인공관절을 무조건 미루다가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 이거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 간단하게 그 해주실까요? 부분은 뭐냐면요. 저 주대가 들어가고 네. 그런 큰 기구가 들어가면 안에 이제 그거를 관절 자체가 그런 네. 큰 금속 그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네. 버텨줘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해리 현상이 조금 더 빨리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수명이 한 10년 정도 더 짧아집니다. 큰 인공관절이 들어가면. 네. 그래서 원래 인공관절 할 수 있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무릎이 안 좋으면 허리에도 영향을 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것도 사실인가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수술을 이렇게 미뤄지게 되면요. 이게 보면 똑같은 관절염인데도 오다리가 각도가 양쪽이 좀 달라져요.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니까 둘 다 이게 똑같이 휘는 게 아니라 한쪽은 요만큼 한쪽은 요만큼 휘니까 이 지면으로부터 거리가 이게 짧아질 수밖에 네. 없습니다. 이 보시면 이쪽이 오른쪽이 오다리 각도가 18도고 이쪽이 8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서 다리 길이 차이로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이 척추까지 올라가서 영향을 많이 시키니까 네. 좀 수술해야 될 때는 빨리 해서 이렇게 다리를 일자로 같이 펴서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무릎 관절염의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고요.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종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건강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